오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4월 기준금리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하는 시간, 오늘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냐면요. 한마디로 좋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대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화되면서 내수에 대한 부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연초 이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에 대한 압박 강도가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던 관세에 대한 시나리오는 보편 관세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게 기존 시나리오였는데요. 하는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정을 뒀을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출 쪽에서도 사실상 추가적인 성장률에 대한 둔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에 대한 하향 조정이 사실은 누구다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거든요. 원화 약세가 워낙에 급격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입 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인플레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이제 한국의 이 수입 물가가 환율 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죠. 수입 의존도가. 이제 이 부분들이 국제 유가에 대한 하락이 최근에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으로 인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도 더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 물가라는 건 결국에 가격인데요. 이 가격이라는 게 결국에 수요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물가에 대한 선방 압력들이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또 환율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원화 가치의 뭐 하락 구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물론 최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뭐 금통위의 결정으로 인한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한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건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거 아니냐에 그렇죠.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사실 기준금리 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시장금리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가 적어도 2차례 이상은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장률에 대한 개선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압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 관점에서 이 한은의 통화 정책 자체는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립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은의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경, 정부에서는 추경 규모를 기존의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이 반갑습니다. 반갑지만 지금 내수 침체 국면에서 이 내수를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지는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다들 이 추경이 10조 원 정도 나타났을 때 성장률의 0.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는 네. 이제 분석이 일반적으로 좀 통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제 10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의 추경은 내수에 살리는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선 결과를 확인한 뒤에 신정부에서 추가적인 추경이 또 한 번 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까지 이제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3분기부터는 내수 침체가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게 2분기는 당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유지는 한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이 신평사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공신력이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평사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에 좀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과거에 대한 경제 흐름들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지 이게 미래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전망을 반영한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향후에 한국의 경기가 이 신평사들의 평가로 이렇게 될 거다, 아니면 네. 금융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래에 대한 네.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기 잠시만요.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연 2.75%로 유지가 됐는데 이 같은 사항은 지금 답변 듣고 나서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 신평사들의 평가가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평사에게 이러한 의견들을 너무 학대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안들이, 이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들이 고조가 됐을 때는 신평사들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 2.75% 유지가 됐는데 이 동결에 대한 분석은요? 예, 우선 이제 다들 이제 이번 달은 좀 동결을 할 거고 5월 달에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네.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가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은 이번 달은 웬 동결인데 다음 달은 인하냐? 이게 왜 한 달 차이냐라고 네. 했을 때 이거를 단순히 환율로 설명을 하면은 좀 말이 안 됩니다. 뭐 갑자기 한 달 뒤에 환율이 갑자기 급락한다라고도 다들 그것도- 예상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런데 왜 이제 5월 달은 인하고 4월 달은 동결이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컸던 부분들은 한은이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많이 높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하할 여력도 별로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한은은 실탄을 아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실탄을 아끼고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려면은 언제 해야 되냐? 결국에는 추경을 비롯해서 확장 재정이 동반되는 구간. 그래야지만 정책 조합이 동반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룸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추경과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한 5월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어떤 점을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한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 4가지를 지금 현재 거론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는 경기, 물가, 환율, 그리고 가계부채.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둘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경기단에서 최근에 대내외 경기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은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아마 시장에 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달에 5월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우선은 최대한 이제 한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실탄을 좀 아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5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 이후에 추가적인 추경, 그리고 신정부의 정책에 대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과 함께 관세 관련된 충격도 그때쯤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추가적인 추경에 대한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나, 아니면은 관세로 인해서 성장률에 대한 하방이 훨씬 더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 하에서는 한은이 8월 달에도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추가적인 추경에 대한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관세에 대한 충격도 예상보다 좀 미미하다라고 하면은 이 8월 달이 10월 달 이후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발 리스크가 워낙에 또 네. 심화가 되다 보니까 연준발 푸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은 약간 꺾인 듯한 양상이잖아요. 네. 미국 연준의 기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냥 한마디로 좀 예. 정리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연준의 풋에 대해서 사실 기관 투자자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연준의 풋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근본의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충격은 어떻게 보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서 나오는 충격입니다. 즉, 첫 번째에 대한 요인이 이 물가라는 거죠. 근데 연준은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둔화가 될 위험성이 보인다 하더라도 네. 연준이 먼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연준이 움직이는 시기는 경제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한 번 더 충격을 받아서, 그래서 충격을 좀 상쇄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할 것이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연준의 풋을 기대하면서
시장이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연준의 올해 통화정책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연준은 후행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2분기에도 한 번 더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이 한 번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가능성 속에서 6월달에 한 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 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미국의 경제에 대한 강도, 그러니까 둔화 강도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하반기 때 한 번이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이게 두 차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딜레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좋은데 또 금리 인하가 계속되다 보면 경기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본다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은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표로는 언제쯤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제 지표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90일 유예를 뒀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지표에서 확인되는 구간부터는 이제 6월달, 7월달 여기서부터 이제 지표들이 슬슬 둔화가 되는 모습을 관찰이 될 겁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5월달에 확인되는 4월달 지표부터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관세에 대한 충격을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5월달부터 지표에 대한 둔화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충격은 아마 하반기부터 확인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아봤는데 이에 따른 투자 전략, 대응 전략도 마지막으로 세워주시죠. 제가 이제 여기 이 이제 자리를 한 3차례 정도 네.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 관세에 대한 충격은 그냥 상수로 둬야 된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피해에서 상대적으로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세에 대한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 품목들은 결국에는 글로벌 교역에 대한 비중이 높은 품목들,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대외 쪽에서의 수요는 썩 좋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성장에 대한 하방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양책에 대한 강도를 높일 거거든요.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지금 대규모에 대한 재정 편성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아마 내수 중심의 그리고 정책 중심의 수혜주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 네. 다만 이 과정 속에서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전략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투자증권의 하건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